투자는 현미경을 볼 때는 필요하지만 현미경보다는 만원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더 강조를 많이 해요. 투자는 절대적으로 만원경을 보고 해야 돼요. 특히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집값이 뭐 올라갔나 떨어졌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투자예요. 심지어는 주식마저도 장투라고 보통 얘기해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강남에 있는 땅을 사려고 그렇게 혈안이 드는지, 부자들은 왜 그런지, 자기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부동산 공부하라고 왜 그렇게 강요를 하는지, 어렵지 않은 이 공부를 갖다가 꼭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면 다른 투자 다 놔두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심지어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은 세 가지 역할을 해줘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우리 거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아오면서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의해서 내 삶의 행복도가 달라져요. 어떤 구조로 사느냐에 의해서 삶의 행복도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부동산은, 땅과 집은 자기의 거주의 공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얘기할 때 역사가 언제부터냐면 기록되어지는 걸 갖다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가 5,000년부터 기록되어졌다고, 수메르인들 뭐 얘기할 때 그 5,000년부터 기록되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그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락해보지 않고 상승해 온 게 뭐냐면요, 땅이에요. 자산으로서 그동안에 모든 전쟁의 원인이 거의 90% 이상은 땅 때문이었어요. 다 돌이켜보세요. 땅 때문이었어요. 14세기, 15세기에 유럽이 그렇게 부유해질 수 있었던 건 대항해 시대에서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다른 땅 지역을 갖다가 다 흡수했기 때문에 그만한 부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 땅, 그 다음에 이게 도시화되면서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땅과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더 중요한 이유가 요즘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도시화가 된 이후에 거주 생활하면서 주거 비용들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주거 비용을 자기 지출의 20% 이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출의 20% 이상은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주거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도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잖아요. 실물이 없는 것들은 때로는 휴지 조각이 돼요. 상폐되고 나면, 상장 폐지되고 나면 휴지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집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집 위에 땅이 있기 때문에 땅 밑으로는 절대로 꺼지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아무리 붕괴가 일어나도 주택이 단 한 번도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를 놓고 다 보세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화폐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화폐가 엉망이 되었던 적이 있어서 그렇지 땅과 집은 그 가치를 한 번도 50% 이상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테크를 하고 한다면 이 부동산의 그 장점들, 이런 장점들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한 자본의 형성기, 자본의 운영기, 자본의 숙성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이클을 이해하고서 재테크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도의 50억까지는 산 증인이에요, 둘이. 올라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나이 중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계시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지금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10년 정도만 투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도 부동산을 통해서. 저는 뭐 제 책에 부동산이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는 그러니까 1997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돈을 갖다 쌓아갔던 과정들에 부동산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 부동산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자식들한테,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자기는 주식을 해서 전문 투자가가 되겠다. 이런 분들은 그 방향에서 맞춰가면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목돈까지 기본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고 난 이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직장생활 한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면서 나중에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그 이전까지 기본적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제가 1997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지표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25년 이후. 그러니까 1997년과 지금의 지표들을 살펴보니까 먼저 물가를 나타내는 짜장면 값이잖아요. 짜장면 값이 1997년도에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6,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25년 동안 물가가 얼마 올라간 거예요? 2배. 기본적인,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2배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임금이 이제 노동의 값.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을 해가지고 근로소득을 했을 경우에 얼마를 버는가. 이게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한번 봤어요. 1997년도에 2천만 원이 대부분 다 안 됐어요. 지금 한 대졸 초임자들이 한 3,4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 70% 정도 임금 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제가 근로를 제공하고서 돈을 번다 그러면 25년 지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25년까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한 70%라고 보시면 돼요. 압구정동 아파트예요. H아파트. 이게 1997년도에 얼마였을까요? 2억. 4억이었다가 그때 IMF 때 급격하게 한 50% 가까이 갑자기 급매로 나왔던 게 2억까지. 그러니까 다른 가격은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급매로 떨어지는 것들이 한 2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그대로 지금 얼마일까요? 그걸 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제 주변에. 그때 고민한 거예요. 그때 유학 가려고 고민했어요. 제가는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유학 가려고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갈까? 아니면 이 집을 살까? 그때 2억 있어가지고. 근데 2억을 사고 나중에 유학을 갔어요. 지금 얼마일까요? 호가가 38억이에요.
자, 2억이 25년에 38억이 됐어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막 눈이 확 뜨이는데 평균만 놓고 다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에 보통 한 1억에서 1억 정도 조금 넘는 게 서울 시내 보통 아파트 가격이 한 1억 정도 좀 넘었을 거예요.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가요? 중위 가격이? 11억, 12억이잖아요. 그럼 10배, 11배가. 이게 왜 안전자산이냐? 왜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 재테크를 하느냐? 이 예를 갖다가 왜 이 예시를 들었냐면요. 이건 이제 집을 놓고 한 건데, 땅을 놓고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뒤로 다 자빠질걸요? 여기 땅값이 얼마였을까요? 1997년도에 여기, 이 땅값. 이 건물 땅값, 평당, 하면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개발도 안 됐어요. 얼마였을 것 같아요? 네? 이게 100만 원이 넘었을까요? 10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일까요? 최소한 5천 될 거예요? 4, 5천 여기? 평당? 이해되세요? 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강남에 있는 땅을 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는지, 부자들은 왜 그런지, 자기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부동산 공부하라고 왜 그렇게 강요를 하는지, 어렵지 않은 이 공부를 갖다가 꼭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 1997년도에 이제 액면분할이익을 감안해서 제가 계산한 건데 810원이었어요. 지금 한 6만, 7만 원 되나요? 그러면 그만큼 커져갔을 거예요. 근데 코스피를 놓고 보면 코스피가 지금 2,600 정도, 2,700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코스피가 한 1,300, 1,400 했으니까 한 2배 정도 뛴 거예요. 전체 코스피를 놓고 보면. 주식에 대한 변동성보다 대한민국의 서울에 놓고 보면 가격 상승의 변동폭이 주택이 더 커요. 여러분들은 서울에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에서 집을 사고 살고 싶은데, 직장도 서울에도 얻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서울 인근 수도권으로 나가 있는 거고, 수도권에서도 서울로 들어오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 변화들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아,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부를 쌓아갈 건가에 대한 그게 보여요. 그래서 투자는 현미경을 볼 때는 필요하지만 현미경보다는 만원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더 강조를 많이 해요. 투자는 절대적으로 만원경을 보고 해야 돼요. 특히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집값이 뭐 올라갔나 떨어졌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투자예요. 심지어는 주식마저도 장투라고 보통 얘기해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개념은 장기 투자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공부하는 지식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지식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식의 기반을 놓고 난 다음에 자본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는. 그래서 자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자본, 세 번째가 뭘까요? 장기 투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볼까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첫 번째 공부하셔야 돼요. 돈 공부도 해야 되고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되고 주식 공부도 하시고 공부하시는 거. 그래서 지식을 쌓아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모아놓는 거. 세 번째 견뎌가는 거. 투자를 했으면 견뎌가는 거.
대부분 다 무너질 때 대출받아서 하신 분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시간을 못 견뎌서 무너져요. 시간을 견디기만 하면은 다 돈 벌어요. 시간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안전 투자에 대해서는. 상패되는 걸 갖다가 샀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거고요. 그건 공부를 덜 한 거니까. 자기가 안전 투자라고 생각하고서 장기적으로 보고 그 시간만 견디면 그게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잣돈에 대한 중요성, 그걸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본 중요성, 그 다음에 지식,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견디는 거. 이것만 하면은 투자는 다 성공해요. 그래서 저는 아들들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저는 제 아들한테.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아들아 돈 공부회를 통해서 돈의 중요성을 갖다가 전달해 주려고 했고요. 아들아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에서 경제적 가치 기준을 놓고 얼마나 중요하냐 관점을 정확하게 이동하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공부만 하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좋은 대학만 가라. 그게 제가 받은 교육의 그 당시엔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하지는 않고 지금 세상의 구조는 돈과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바탕의 구조에 대한 것들 이해하는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었어요.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빌 게이츠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당신이 가난하게 죽어가는 건 당신의 잘못이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고요. 이 책 안에 첫 문장이 뭐냐면 가난은 청년들에게 고난이지만 노인에게는 재난이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가난이라는 재난으로 백신을 맞아서 부를 쌓아간다면 노년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이 책에 있는 전부 다입니다. 제 와이프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희들 삶이 가난하지 않고 너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집을 사라 이런 얘기는 해당하는 건 1주택자들한테는 무조건 사라고요. 2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지금은 투자의 대상으로서 주택, 부동산을 바라보는 건 잠깐 관망하는 것도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영장에 물을 빼는 거거든요. 수영장에 물을 빼면은 빨개 벗고 누가 수영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투자자 중에 일부는 현금을 모은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자산 가치가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불안정한 자산들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빠지는 게 뭐냐면 채권, 주식들이 빠져가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싸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식. 그러다 조금 지나면 이제 부동산도 조금 더 조정기가 올 거예요. 근데 많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부동산은 그만큼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인데 서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흐름을 놓고서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 방향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좀 해서 돈을 좀 모아서 타이밍을 볼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에 투자라고는 저는 하진 않겠어요. 지금은 저는. 아니에요. 지금은 1주택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도 시작됐는데 전세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주거 비용이 더 커져가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예, 월세 전세에서 비용이 커져가 버리잖아요. 아, 집값이 올라가는 거 그것보다는 비용으로 나가서 사라져버린 돈이 가치가 더 많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주택자라면 주거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야 돼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이 당신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다. 전 1주택자한테 그런 얘기해요.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다. 다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그래요.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시는. 저 지방 쪽은 달라요.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 지방은 개념이 다른데 수도권이나 서울 쪽은 지금이 당신이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거다. 왜냐하면 비용들을 세이브하는 거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재무 전략을 놓고 보면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마 지금 이제 시작됐는데 전세가 월세 되는 건 이미 시작됐고요.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서 지금 아파트 전세만 조금 내렸다고 하는데 내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높아서 그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낮춰가지고 빌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바람에 수요가 조금 떨어져서 조금 내려간 거지 전세 가격은 이미 일반적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특히 4억 미만, 5억 미만의 전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4억, 5억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로 가야죠. 그래서 지금 빌라 찾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아파트 전세에서 빌라 전세로 밀린 거고 빌라 전세에 밀리게 되면 월세로 또 밀리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조금 싼 타이밍을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사는 게 맞아요. 고맙습니다.